네, 강프로입니다. 자, 엔캠 한번 보겠습니다. 엔캠이 24년 들어서 그쵸 뭐 스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사전에 그쵸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지 못했다는 건 여기 뭘 보고 알 수 있죠? 시세가 안 나왔죠. 23년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정확하게 놓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뭐 에코프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이는 그 구간, 즉 양극재 섹터가 먼저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엔캠은 어때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했죠.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고 보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1월 달 들어서 7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거의 한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뭐 고가를 낮추고 있다 뭐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봐야 될 건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왜? 에코프로 때 보셨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쵸? 한 5배 정도 시세가 나왔으면 이 구간에서는요.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돼요. 주도주는 뭐예요? 엔캠을 포함한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를 높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건 왜 그래요?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게 뭐예요? 선반영 구간. 그렇죠. 그 선반영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엔캠을 얼마에 다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무엇보다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껌뻑거리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여기 보면 키움증권에서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번호고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7%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뭐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는 건 왜 계좌 수익을 오픈하느냐?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 종목 잡아갖고 대박이 터졌네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매매하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전체에 대한 계좌 수익을 제가 오픈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화면은요.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이고요.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요.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즉 장시작 전에 제가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다 공유를 하니까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시장가 매수를 시가에 그냥 넣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목요일날 시가 공략이 됐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죠. 지난주에 덕산테코피아를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10.8%의 상승세를 보였다. 언제? 목요일날. 그쵸? 그 전에도 매매한 기록이 있죠. 4% 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건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코리아 FT 자, 내용 보세요.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월 초부터 제가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6거래일 동안 28% 수익.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반등 확인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11% 강세.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부분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되게 뭐 싸게 살라고 노력하거나 비싸게 팔라고 노력하거나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계속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매수한 결과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뭐 최근에 그 반도체가 강하니까 네페스 아크 같이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 구간 공략 이날 상한가 한 방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32%의 수익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진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는지는 다 보셨고 이 내용에 대한 공통점을 다 대입을 해서 엔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엔캠은 전해액 쪽이죠. 그렇죠. 전해액 쪽이다. 근데 전해액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고 뭘 판단해 보자.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가격이 뛰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싸게 사는 거 다 봤나요?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이 구간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딱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렇게 보면 뒤쪽에 많이 가니까 작아 보이는데 큽니다. 거의 한 30% 구간 정도가 나와요. 이 구간에서도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 상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하려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타점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타점을 먼저 보냐? 즉 가격을 먼저 보냐? 주식시장은요. 지금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를 안 볼 수 없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거를 조금 장기 차트로 좀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60% 조정받고 다시 15만 원을 탈환하고 고가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 다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20년, 21년, 22년, 23년 이때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는 게 되잖아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근데 여기에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20년도부터 21년까지 15배가 올랐는데 630억에서 860억까지 실적의 증가가 있었다. 즉 1500% 주가가 상승했는데 실적의 증가는 600억대에서 800억대까지 갔으니까 30%대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근데 실제 실적이 좋아졌던 22년도에는 60%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23년 초에 확인을 하니까 그 확인하고 나서 나온 시세가 또 1500%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리튬 가격에 의한 거고 만약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꺾여요. 그러면 탄소 배출에 대한 의지 자체가 다 꺾인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는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다음 타자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맞고 그 결과가 엔캠이라는 겁니다. 엔캠. 그렇죠? 엔캠의 시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나면 실적은 주가보다 빨리 올라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살나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망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엔캠은 단순히 에코프로의 빈자리를 메꾸는 정도에서 시세가 나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토대로 보세요. 가격대, 그렇죠? 가격대를 파악을 했다고 쳐볼게요. 파악을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이제부터 가겠다. 뭐 그런 단순한 차트 신호나 그런 것보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이런 대박이 터지고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엔캠 말고 다른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제가 다 인증을 했잖아요. 엔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엔캠이 올라가기 전에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 만들었죠.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먼저 보냈잖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 시세를 내기 전에 여기 그쵸? 23년 2월 달부터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15만 원까지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15만 원에 대한 부분은 21년도의 고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눌림목이고 여기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건 내가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싸게 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갔을 때 어차피 우리는 에코프로의 결과를 알잖아요.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쭉 빠져. 여기서 딱 매수해요. 그쵸? 저가 잘 잡았다. 근데 또 빠져요. 여기까지 오니까 한 달. 그쵸? 한 달 횡보. 그쵸? 또 2달. 올라가는 거. 우와! 고가 돌파할 때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가에 내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게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사지 말고 비싸게 사자. 이거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도요. 쭉 해서 보잖아요. 23년도에 시세가 안 갔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시세가 나왔죠. 에코프로가 끝나니까 엔캠도 끝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조정을 받은 거고 이제 조정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단순히 확인 과정만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구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150만 원은 뭐예요?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은 뭐예요? 이것도 시장의 평가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적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PER, 평균 PER을 보면 사실상 높아요. 그러면 150만 원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주식은 뭘 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엔캠이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냈죠. 그렇죠? 2월 한 달에도 몇 배 올랐습니까? 150%, 20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엔캠의 시세를 포함해서 실적을 보면 어때요? 엔캠 이렇게 보면 보세요. 실적이 어때요? 150억, 37억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5조예요. 5조 4조 8천억. 고가 따지면 한 6조 됩니다. 그러면 6조짜리 기업이 돈을 버는 걸 보면 150억 뭐 이래요. 급기야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쵸? 4분기 적자예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즉 지금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좋으면 이미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걸 내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찾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 이게 21년 11월 15만 원짜리 고점입니다. 이거 만 원부터 올라온 15만 원인데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600억에서 800억 정도. 와 실적 좋아졌다. 그래서 더 가겠네. 더 사잖아요. 60%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만 않더라도 나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엔캠을 이 뒤에 나오는 시세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 구간 확인해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찾자.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것에 대한 부분, 그 내용, 어느 타점에 잡아야 되는지 그건 가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왜? 가격이 바뀌니까. 이건 근데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엔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뭡니까? 2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까지 다 인증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저가에 잡은 적이 없고 보유기간은 2주 안쪽으로 다 끝냈죠. 그만큼 심리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단순히 미래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내용만 가지고 뭐 차트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만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 전환돼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요. 여기 제가 엔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엔캠, 자 엔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고가가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잡을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